유튜브 마케팅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아무래도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높다 보니까 더 그게 커진 거고, 그리고 예전이랑 좀 다른 부분은 예전에는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만 아무래도 퀄리티의 영상이 나왔다 그러면 요즘은 유튜브 자체 안에서도 웹 예능, 웹 드라마 같은 부분에 너무 퀄리티 높은 영상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기업들이 유튜버 마케팅을 할 때 정말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 섭외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 하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체 기업 안에서도 어떤 KPI를 낼 건지에 대한 그게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서면 섭외를 하는 부분에서도 그냥 홍보는 옛말이잖아요. 근데 인플루언서 특성상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KPI를 뽑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달성 목표가 안 되고, 제 하나의 예로 얼마 전에 들었던 건데 100만 원 정도에 있는 유튜버 분이 어떤 캠페인을 하나를 이제 홍보 영상을 찍은 거죠. 100만 원이라고 저희가 대략 잡았을 때 저는 알잖아요.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나왔을 거다, 섭외비가. 근데 그거에 대한 전환율이 한 명도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과연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해서 그분을 쓰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KPI로 잡고 싶은지를 먼저 뽑아내고 그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또 리스트업을 해서 그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가야지 저는 이 기업에서 유튜브 마케팅을 좀 성공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패 사례도 많았지만 성공 사례도 당연히 많으니까 우리가 유튜브 마케팅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또 생각이 딱 나는 팀이, 이쪽 마케팅 회사는 이제 그 카메라의 렌즈 쪽을 파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카메라 렌즈는 정말 좋아요. 근데 경쟁력이 아무래도 없죠. 기존에 나와 있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행하는 곳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이거를, 당연히 돈을 많이 쓰고 공부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제가 몇백억 있으면 당연히 잘 나가는 사람 쓸 수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카메라 회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렌즈 쪽을 관심이 있을까? 그럼 사진을 찍는 인플루언서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리스트업을 먼저 하고 그분들의 인스타그램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노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식의 대화를 했냐면 그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정말 칭찬이죠. 제가 정말 사진을 찍는 인플루언서인데 그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칭찬을 받았을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쪽이 나한테 답 왔을 때 나에 대한 호감도는 당연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그 렌즈를 선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인플루언서들한테. 이 인플루언서들이 그 렌즈를 받고, 원래 돈을 받고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리뷰로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 올리고 가성비 최고의 렌즈 이런 식이 돼서 그 회사가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한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작은 부분이지만 저희도 어떤 마케팅을 할 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게, 저희는 알아요. 왜냐면 유튜브들 보면 정말 많은 메시지, 이메일을 받거든요. 이게 복사 붙여서 아무한테 보낸 건지 다 알아요. 이거 왜냐면은 너무 티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정말 인플루언서한테 접근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들 영상을 하나는 보고,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를 해야지, 영상을 돈을 주고 만드는 영상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KPI를 뽑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이 그렇게 다가왔을 때 당연히 인플루언서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더 열심히 날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인스타에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작업할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제안을 해요. 영상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거의 홍보
소셜미디어로 하나 더 할 수 있게끔 제가 하겠다. 그런 부분까지. 그런 디테일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지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거의 뭐 10개 중에 8개, 뭐 9개가 실패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냥 이 이해관계가 좀 안 돼서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만 좀 보완을 한다면 충분히 여기도 가능성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그럴 가치가 있는 마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인플루언서한테 이만큼의 돈이니까 이렇게 영상만 만들어 주세요 라고 딱 비즈니스적으로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분도 또 비즈니스적으로만 봐요. 그럼 이만큼 봐서 이만큼 해주면 되지. 그럼 이게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나는 이제 요즘 느끼는 게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분들한테 정말 잘 대하는 게 그 디테일을 챙겨주는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이제 그 꽃을 선물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적인 거 당연히 맞죠.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조금만 이 디테일에 신경을 써주냐 안 써주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성공을 할 확률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는 바이럴 마케팅 전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바이럴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지? 100%? 난 그거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이럴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요소를 찾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기업에서도 생각을 하고 인플루언서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알아요. 저희는 보면은 왜냐면 이름도 틀리게 오고 약간 그런 부분이 너무 디테일하지만 작지만 사소하지만 바로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투자예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촬영, 편집, 기획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항상 컨설팅을 제가 기업들 쪽이랑 하면 왜 그게 우리가 필요한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기업은. 어디서 홍보할 거? 내 채널 있으면 내 걸 그냥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많은 이제 이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모르고 그냥 신경 안 쓰신 분들 많은데 예를 들어 제 채널이 제 기업이 하는 채널이 100만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다. 그러면 굳이 다른 큰 인플루언서들을 큰 돈을 들고 예산을 투자해서 안 해도 괜찮은 게 내 채널에서 섭외를 가능하고 심지어 내 채널에서 다른 거 홍보도 가능하고 방송국, 미디어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갖는 일인데 당연히 투자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는 기업이 성장을 좀 더 생각을 하고 홍보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본인들의 채널. 직방이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좀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작아 보여도 그에 대한 또 신뢰가 거기서 많이, 왜냐면 영상을 보고 거기서 이제 신뢰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그리고 영상이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찍는다고 해도 자체 채널이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체 채널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는 진정성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는 적극 근장을 하고 싶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일단은 기업들에서 이제 자기 유튜브 채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컨텐츠를 만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가야 될 방향 비슷한 것들이 분명 그런 채널이 있을 거고,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 컨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게 어느 정도 시즌 1, 2 요즘엔 그런 식으로 많이 나누거든요. 우리 컨셉이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이랬는데 바뀔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시즌 1을 마치면서 다른 컨셉으로 이제 돌아가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 못하는 이유가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면 저기 TV 나가야지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유튜브라는 곳은 그런 걸 이제 사람들 반응을 보고 그런 피드백을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걸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대충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보고 내가 시도 한번 해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많이 봐야 된다. 내가 뭘 원하는지는 알아야지 적어도 그 콘텐츠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들도 그렇게 해요. 예전에는 그냥 브이로그 위주였다면 요즘엔 대본도 만들고 기획도 하고 예전보다 기획력들이 훨씬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당연히 기업의 채널은 더 투자를 해야 되겠죠. 시간이든 노력이든. 유튜브를 페이하는 그 섭외 단가가 정말 애매한 부분이고 제가 함부로 이렇게 했다가 저는 이제 큰일 날 수도 있는. 근데 그 기준이란 게 일반적으로 잡혀 있는 것들은 있어요. 뭐 미국에서 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그 미국은 유튜브 구독자 수 많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에 100, 20만에 200. 근데 한국은 달라요. 정말 다르고 어떤 카테고리냐에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많이 시장 조사를 해보시고 주위에 얼마를 주고 받는지를 좀 알아봐야지 그걸 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그 단가라는 거는 인플루언서 쪽에서는 최대한 많이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를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최대한 많이 봐라. 그리고 내가 이만큼 줬을 때 기업에서는 그건 확신해야죠. 처음부터. 이 정도의 KPI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게 만약에 말도 안 되는 KPI인데 이 친구가 그 돈에 달성시켜 줄 자신이 있고 그 채널을 봤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100이든 200이든 1000이든 저는 충분히 나가는 게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그때그때 다르고 항상 내고를 해야 되고 주변의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들과 많이 소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MCN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높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 금액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기업에서 많이 돈을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이 시장을 알아야지 그 단가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정해진 건 없어요. 10만도 1000만 원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분들도 봤고 100만이지만 100만 원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기업의 이제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정부든 기관이든 기업이든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브랑 같이 작업을 할 때 돈 아니면 명분이 그러니까 돈이 크면 명분이 좀 작아도 되고 명분이 크면 또 돈이 좀 작을 수 있고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이제 그 목표치와 같이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적당한 금액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구독자 기준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을. 왜냐면 우리가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게 정말 진짜 뷰인지 그리고 그 타겟층 자체가 우리 브랜드와 맞는지 이 제품이랑 맞는지 그냥 유명하다고 해서 쓰는 거는 저는 그거는 거의 100%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1000만 원 해서 1000만 원에 맞는 KPI를 뽑기는 그렇게 되면 전 박수 쳐주고 싶어요. 진짜 그게 정말 너무 힘들고 1000만 원이 아닌 그 사람의 유명세보다는 좀 작더라도 알찬 사람 많이라도 이 제품과 아니면 이 브랜드와 정말 맞는 사람이랑 시너지를 했을 때 더 큰 효과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 마케팅의 향후 미래는 밝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나 AI 같은 가상인간도 생기고 가상공간이 생겨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모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감성적인 부분을 AI가 대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플루언서나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제 행동을 유도하는 사람,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마켓 부분이 성장을 더 했으면 했지 저는 죽을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이게 유튜버가 아닌 다른 플랫폼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전반적인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걸 홍보를 하고 어떤 걸 메시지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는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